이제 해석이 되십니까? 언제 오신 겁니까? 15일에서 17일 갔습니다. 네. 원래는 외통위가 13일이 있었는데 네. 그 전에 가서 좀 확실히 조사하고 이 13일 날 때 정보를 따지려다가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네네. 15일 그다음 그런 게 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5일 가서 2박 3일로 실제로 2박 3일이지만 왔다 갔다 이제 비행기 타는 거 빼면 네. 도쿄 하루, 사도섬 하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시는 길이 굉장히 험준했다. 예, 가기 전에도 지진의 소문과 그러니까요. 태풍의 소문 때문에 예. 실제로 태풍은 좀 몇 시간 간격으로 왜냐하면 도쿄 일정 거의 끝났을 때 도쿄를 접근하고 있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사실상 도쿄를 탈출해서 네. 니가다로 가는 형국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차 뒤 3시간 뒤는 이미 취소가 됐었습니다. 완전히. 예, 우린 새벽차가 아니고 만약 조금 여유 있게 뒤로 해거나 예. 3박 4일로 처음에 잡았었으면 네네. 못 갈 뻔했습니다. 언제 다 소문 다 내고 못 갈 뻔했습니다. 그 바쁜 그 김준현 의원님의 일정을 감안해가지고 날씨가 협조한 건지 아니면 돌아보니 신의 한 수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네. 운명이었다. 우리 이걸 세상 갔다 올 예.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본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다고요. 네, 많이 네, 따라다녔습니다. 한국 기자들도 같이 갔습니까? 한국 기자도 동행 취재를 했고요. 네. 어떤 팀은 MBC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찍고 네. 그다음 저희 가는 것들 팔로우하고 나중에 다시 합쳐서 저랑 또 심층 인터뷰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예, 네. 근데 현장을 많이 따라간 건 물론 이제 일본이니까요. 예. 일본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일본 신문에도 저희 대표단이 이면에 들어가서 나오고 했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예. 일본 기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저희 지금 기자회견 같은데 지금 일본 기자회견하고 바로 향토박물관이 보이는데요. 저 앞에서 뒤에가 향토 앞에서 한 유튜브 합쳐서 한 3방송 정도가 와서 현장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일본의 유튜브는 어떤 유튜브예요? 저도 보고를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뭐 그러니까 꽤 유명한 유튜브인가요? 예, 아니면은 그렇다고 뭐 들었습니다. 예, 이쪽을 계속 커버하는? 취재하는 커버하는. 네, 그렇군요. 그 일본 기자들이 주로 뭘 묻던가요? 근데 좀 역설적인 게요. 네. 거기에 있는 CEO 우리를 이제 쭉 안내해 주던 CEO는 굉장히 양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계속 지적하고 계신 사도시의 CEO님입니다. 목사님이시고 네. 아라이 마라라는 분이 아라이 의원님이신데요. 당이 어느 당이에요? 사회민주 삼인당? 아닙니다. 그걸 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인당은 아니겠죠?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실 말씀도 그런 게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일본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는 원래 그분이 생각할 때 지역 사람들은 약간 지질학적 가치가 주목받았고 사도 전체 자체가 또는 이제 산업 이런 부분인데 에도 시대 이제 금강 산업 이런 그렇죠. 건데 금강. 갑자기 이제 이거를 어느 순간에 일본 정부가 낚아채서 일본이 지금 거대하고 하고 있는 계획의 일부거든요. 이건 저는 도쿄에서 그 악명 높은 산업유산정보센터, 그러니까 군함도에 왜곡이 들어가 있는 그것도 우리가 방문을 했거든요. 전체 일본 계획은 뭐냐면 이 전체 일본의 근대화를 띄우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했고 그게 메이지 유신이 실적이 그 명치 유신이 지금의 우익의 뿌리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띄우는 한 것으로 사도도 들어가 있고 군함도도 들어가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 유사한 등재 후보지가 준비하고 있는 게 66개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 유산, 그러니까 산업화, 천병이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리더 국가였다. 리더 국가였고 이거를 얘기를 이걸 이제 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뒷부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역사는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또는 다른 나라를 근대화시킨 영향으로. 제일 먼저 문명화돼서 산업화해서 리더가 돼서 아시아 전체를 끌고 갔다는 방식. 그게 일부이기 때문에 이 로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시의원조차도 마지막에 어디가 등재범인지 어디가 빠져 있는지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이 기타자와라는 부분이 이 기타자와 부분이 우리 향토박물관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건 나중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향토박물관이 등재 범위 밖에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등재지에 없습니다. 그래요? 크게 보면 3군데인데요. 이 유적지가 기타자와는 이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키라리움이라고 예. 금강산에 대한 그 아주 잘 지어놓은 네, 이 일본 엄청나게. 에도 시대의 금캐 등 하나가 이제 갱도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금은산 박물관인데 거기에 사실상 거기에 우리 그 강제노동이나 1910년 이후에 기계화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노동을 직접 했던 갱도 이렇게 세 가지인데 키라리움과 갱도만 등재가 되고 향토박물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업적이라고 했는데 이 사실을 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이 사실을 일본에 있는 사도 사람들도 처음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알았답니다. 참 예. 기가 막힌 일인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단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는 그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하나하나씩 그 군함도 하나 뭐 사도강산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 거대한 어떤 역사 전쟁이라고 봅니다. 저는 역사 전쟁이고 일본의 역사 전쟁. 일본의 역사 전쟁이고 일본의 역사 전쟁을 이끄는 것이 우익 정부이고 그 우익 정부가 하는 것이 수정주의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를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그 핵심이 우리 지금 뉴라이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맥락이 같은 건가요?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그러니까 일본은 침략계를 미화시키고 싶고 그렇죠. 없애고 싶고 이거는 근대화하고 문명화시킨 거고 그러니까 아시아는 같이 가야 되고 지금 그 리더는 일본을 중심으로 가야 되고 예. 아시아를 맡은 것은 일본이고 네. 미국과 협력하고 한국은 피해자잖아요. 예. 가장 큰 피해자가 피해자죠. 이 사실만 확인해 주면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를 지우는데 네.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이 피해자가 그걸 오케이 해주면 네. 일본으로서 더 할 나위 없는 거죠. 지금 일본은 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면 우리는 3년이 길다고 얘기하는데 네, 네. 일본 우익 정부는 3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이때 다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윤석열 정권 때 모든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협조로 네. 다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일종의 이제 아시아 근대 혁명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다른 표로 신대동아 공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네. 게이오 대학에 가가지고 연설했던 예. 오카쿠라 텐신이라는 사람이 이 신대동아 공영의 정신적 지주이고요. 예. 그가 말한 것이 일본은 원래 한국은 일본 것이었고 네? 원래 한국은 일본 거예요. 일본 것이었고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가 예.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대표적인데 너무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아니면 저는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거를 우리 대통령의 입으로 게이오 대학에 가가지고 오카쿠라 텐신을 인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상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실제로 그 누굽니까? 저 광복회장 말씀대로 밀정들이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밀정이 기어나오고 여기저기 숨어서 암약하고 있던 밀정들이 네. 전면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좀 다 기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게 저는 이제 내년 60주년 한일 공동선 네. 신공동선언 이게 이제 1965년 예. 그 말 많은 1960 한일 협약이 예. 이제 새로 60주년에 대해서 이걸 신 한일 예. 공동선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예. 제가 외통위에서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외통위에서 조태일 장관한테도 네. 확인했잖아요. 네. 준비 중이다. TF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도달점은 뭐냐? 네. 아까 말한 역사관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한국이 다시는 일본의 그 과거사에 대해서 묻지 않는 마지막 면죄부를 꽝꽝꽝 찍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저는 매우 두렵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강산은 끝난 이슈가 아니고요. 사실 사도강산을 제가 계속 집요하게 했을 때도 예. 주위 사람들도 이 이슈 끝났다. 뭐 여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사그라드는 게 왜 다시 살아나느냐 하면 알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기념관장이라는 이런 뉴라이트들의 소위 말하는 밀정이 기어 나오니까 이 문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고 네, 네. 살아나야 하고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일본 정부의 어떤 거대한 기획 속에 우리가 마치 무슨 부품처럼 지금 김태호 차장도 느닷없이 뭐 KBS 오늘 뭐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그렇고 캠프 데이비드 1주년 성명 나온 내용도 그렇고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하나 개별 사안으로 보면 안 되고 네, 안 됩니다. 그 총체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게 보시면 네. 이 정부와 지금 정부의 외교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광복절래 그것도 광복절 할 일도 아닌데 통일론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냐면요. 예. 이게 제가 그래서 과거 냉전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친일파들이나 제국주의에 자기를 미화할 때 그 자기보다 나쁜 적을 내세우는 게 바로 공산주의였죠. 공산주의로 친일파들이 사실은 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네. 반공으로. 예. 그게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유사하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역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국내 정치가 돌아가고요. 네. 그게 국책 연구소장들, 기념관장들을 다 동원해서 뉴라이트. 이렇게 만들고 예, 예. 대외 정책은 반공인데 지금 반공이라고 쓰지 않지만 반권위주의, 반권이. 북중러, 예. 그다음 이란 같은 나라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미일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영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게 작동한다. 그 하나의 축은 네. 강경한 대북 정책,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 이게 이제 일종의 오른쪽에 있는 대외 정책이고 네. 국내 정책은 역사 지우기 예. 또는 역사 수정주의를 따라가고 이 두 가지가 예. 이 정부의 두 축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정부의 기조다. 네.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게. 그러면 이게 친일 본성을 그냥 다 드러낸 그렇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좀 친일이란 말이 오히려 예. 아까울 정도로 좀 부족할 정도로 예. 거의 뭐 숭일, 뭐 종일, 그러니까 또는 신내선 일체론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심각합니다. 신내선 일체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가 일본 사람 막히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일본인이에요. 그 김영석 제가 이제 예. 군함도에서도 보고 네. 향토박물관에서도 보는 가장 큰 제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네. 표현이 예. 그 당시는 한국이 일본 국민 아니었냐. 너무 이상하죠? 이게 예.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가이드의 말에 그 표현인데 그 표현이 김영석하고 똑같습니다. 에?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렇게 지금 향토박물관 네. 전시되어 있는 거를 보시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지금 이 저기 되게 넓어 보이는데. 예, 저 넓어 보이는 거는 저거는 저 향토박물관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저게 지금 바깥 외형이고요. 네. 혹시 다른 거 더 받은 건 없습니까? 예. 한번 사진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건데요. 네. 저게 지금 왼쪽에는 저기 3층 또는 네. 2층인데요. 네. 저게 있는 지도잖아요. 예, 예. 저기에 이제 D관이 한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오른쪽에 도시락 한 통 딱 현물 전신 한 개고요. 저게 도시락이에요? 예, 나무 도시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 만든 예, 거 아니에요? 한국관이긴 해요. 예. 설명이. 근데 한국인 노동자가 썼다고 추정되는 도시락인데요. 근데 너무 멀쩡한데요. 그렇죠? 과거의 것이라. 혹시 실제적인 그 내부가 혹시 보이는지 그 게시물 인쇄물 게시물에 있는 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 사진이 예. 없으신가요? 그건 혹시 없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군함도하고 반드시 연결시켜서 따져야 된다는 건데요. 네. 이 2015년에 군함도를 할 때 일본이 뭐냐면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해서 우리가 이때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의 조태일 장관입니다. 그때 상당히 성과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일본이 뒤에 약속을 안 지켰고 네. 사실은 한국은 잘했다고 한 게 뭐냐면 세 가지 단어가 포함이 됐습니다. 하나는 의지에 반하여.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란 뜻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강제로 일을 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 희생자다. 영어로 이제 보시면 victim이란 말을 네, 썼고요. forced to work이라고 썼고 그다음 against will이라는 말로 썼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치면 강제 노동. 이게 국제사회에 썼을 때는 forced labor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노동 기구에서 공인된 단어입니다. 네. 이 단어를 안 썼지만 이 세 개 정도는 그래도 꽤 이 직접적인 표현이다 해서 했는데 이거는 영어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네. 일본말. 일본 말에는 이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네. 당시 아베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 쓴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갑니다. 예. 지금 와서 이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조태일 장관이 자기가 그때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향토박물관이든 어디든 예. 이번에는 이것을 더 적시하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일본이 그때 그 협상이 그렇게 예, 돼야 예, 되는데 예. 이 단어조차 다 없어졌습니다.
아예 대놓고. 그럼 어떤 말로 대체되느냐? 예. 아베가 중간에 만든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 그 아베 말이잖아요. 아베 말 그대로 쓰고 강제 동원이란 말을 안 쓰고. 없애려고. 예. 그다음에 징용.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예. 꽤 마치 여러 군데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일본 현지에도 오고 내지인과 일본이 다 왔던 것처럼 노동 계약에 의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네. 총독부가 관여했다는 말이 들어갔다는 말인데 네. 총독부를 단순히 행정기관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기관이 계약에서 일본 민간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예. 이들이 알선하고 모집했다. 이게 강제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징용이란 말은 네. 우리가 지금 징집이란 말 쓰잖아요. 강제징집이잖아요. 예, 예. 우리는 강제징병제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징용되려고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합법적으로 징용이란 강제란 말 중에서도 예, 징용이란 말을 그래서 예. 피해자도 그렇고 우리도 예. 가끔 진보 진영에도 쓰는데 징용이라는 말 아예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원래 일본 정부가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강제 동원이 아까 말한 forced labor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일본의 지식인들도 제가 가서 감동했던 게 뭐냐면 그 사도조에서 네. 강제 동원이라고 연구서를 딱 썼어요. 제목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안 쓰고요. 예. 우리 여기 일본의 지식인들이 지식인들 그렇게- 강제 동원이라고 딱 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아직 징용, 강제징용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도 징용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말려야 됩니다. 그거는 전시에 네. 합법적으로 예. 부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말이 안 들어가면 밑에 아무리 고생했다 고향이 가고 싶다 배가 고프다 월급을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는 다 그런 거니까. 강제 동원으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끌려가고 예. 불법이었다는 얘기가 없으면 예. 거기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전쟁 중에는 네. 힘든 거고. 일본 사람이니까 국가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가서 해야 되는 게 너무 그렇죠. 당연한 우리가 거잖아요. 일본 국민이니까 그걸 예. 또 어떻게 쓰냐면 한일과 한국과 내진 그러니까 또 조선인과 내진은 예. 그냥 같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 정말 참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네. 일들이 지금 막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금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김영석 관장의 취임 이후에 또 광복절이 사실상 두 동강 세 동강 난 상태로 기념식이 치러진 것에 대해서 다들 이제 그 격분한 마음들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 직접 상태를 보고 오신 김준영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거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나고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도 그럼 역사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외통위 때도 그때 이 팀장 했던 사람의 소속도 불분명하고 전문성도 불분명한 사람이 갑자기 유네스코 협상 팀장이 됐고 네. 그 사람이 이제 배석을 했길래 제가 직접 바로 직격탄을 날렸죠.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과연 이 사람들이 협상에 대해서 얼마나 성의가 있었냐. 네. 그래서 출장 기록을 처음에는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출장 기록을 보니까 이 팀장이 단 한 번도 사도광산을 간 적이 없습니다. 예? 사도광산을 안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셨죠. 질의했죠. 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 이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기면 안 된다. 이기면 안 된다. 라고까지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굴욕적인데요. 너무 이기면 안 굴욕적이죠.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외교부가요. 그리고 이 어느 마지막에 나라 외교입니까? 아까 제가 사도시 의원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들도 몰랐다. 이분이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향토 박물관이 있는 지역 세 지역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네. 그거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다 넣어놓고 바깥이란 말이에요. 등재 보면 바깥에 놔놓고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위치도 문제지만 거기 가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것조차도 안 들어있는 네. 상당히 후퇴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은 잘 읽어보면 강제성이 느껴진다 해석된다.